이번에는 여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당선자들 중에 이런 사항도 발생을 하는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렇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의원을 겸직할 판이다. 자, 민감용 경찰청장, 국회 판단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겸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여기 보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 와중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 면직 금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경찰을 그만두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겁니다. 경찰 신분으로. 그런데 당선이 되고 보니까 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경찰 신분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겸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법끼리 충돌한다. 쉽게 결론 안 날 듯하다. 그냥 경찰 입장은 국회 판단 따를 것이다. 국회도 지금 애매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 최영선 의원님, 묘한 상황입니다. 경찰인가 의원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국회법에 겸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면 국회법은 법률 아닙니까? 그걸 맡고 있는 게 지금 그 훈령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의원 면직에 경찰에서 의원 면직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러는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받아라 이겁니다. 그거는. 법의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국회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훈령을 이 경우에는 빨리 저런 사태를 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훈령을 해소하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질변 사실 이제 황운하 당선인은 좀 논란 속에 출마를 했어요. 여러 가지 수사 중인데 출마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경찰 신분인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속에 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여권과 검찰과의 어떤 대립상에서 약간 또 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요, 또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일단 황운하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경찰을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의사를 밝혔어요. 본인은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에서 이걸 막아버리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 대통령 훈령에서 왜 그러면 이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이 자리를 그만둘 수 없도록 의원 면직을 못하도록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취지는 뭐냐면 갑자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나 들통났네? 그럼 차라리 이거 뭔가 징계 받기 전에 옷 벗고 나갈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다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형사처벌 받더라도 뭐 그거 그냥 감수하지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자리를 못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옷을 못 벗게. 근데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검찰에서 공무원 중에 누군가 출마할 사람 중에 나 이 사람 국회의원 되는 걸 못 보겠어 하면 검찰이 기소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적으로 뽑아도 국회의원이 못 된다라는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이번에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네요. 사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뭐 최경선 의원님 최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령을 고치든지 예외 조항을 만들든지 해야죠. 지금 뭐 국회 판단 따를 것이라면 국회가 아마도 경찰직을 이제 포기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의원 신분이 되지만 수사를 받고 또 아니면 기소가 되면 또 재판까지 가야 될 거예요. 이것도 또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회법하고의 충돌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입후보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신분이. 그렇죠. 지금 경찰 조직이 11만인데 경찰 조직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19편이라는 이런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0일 전에 사퇴하게끔 돼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은 그럴 의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절차상으로는 사퇴가 안 됐어요. 거예요. 근데 거기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퇴한 것을 본다. 요 규정을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사직원, 그러니까 의사를 밝혔으면 사퇴에 준하는 걸로 본다. 선거관리기구나 당에서 그래서 원래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되는 여러 규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결국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비춰보면 사실은 공천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따를 만한 사건이죠. 뭐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출마가 적합한 것이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 있고 수사 중인데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당선이 된 이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당선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혐의가 쌓이고 있습니다. 연일 검찰 때리는 최강욱. 여기 보면 열린민주당.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당을 이끌게 됐어요. 지금 자리에. 단순한 당선인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른바 조국 비리 공모 혐의 뭐 이런 의혹 받고 있죠. 이른바 인턴 증명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재판이 돼서 출석을 하는가 마는가 이런 것도 관심사예요. 근데 일단 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언 유착 관련 명예훼손 이어서 청와대 재직 때 주식 보유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으로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 당선인 총선이 끝난 이후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어떤 입장 표명이 좀 있었죠. SNS로 검찰 향해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조계 혹시라도 재판에 영향 주려는 의도 아닌가 뭐 이런 시선도 있다고 소개돼 있고요. 진중권 완장차고 설친이 가구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도 당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거는 법조인 두 분께 좀 물어볼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양지열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게 이제 기사 자체가 혐의가 쌓인다는 말이 약간 좀 그 무게가 그러니까 말이 주는 무게가 현실이 혐의가 아니라 고발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고발이 좀 이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최강욱 당선인 입장에서 신경 쓰일 만한 고발의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 추가된 게 공직자윤리법 이거 뭐 설령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실형으로 갈 가능성 없다라고 사실상 말씀드릴 수 있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정치적 그 대립점이 있는 쪽에서 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 내용 자체도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업무방해 조국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업무방해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는 부인을 거죠. 하고 있고 설령 이것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금고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혐의 자체를 봤을 때는 저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잖아요.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 신분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사에서는 재판에 영향 주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도 별로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벌금은 설령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이나 집행형 유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최강욱 당선인은 이 출마를 그 정치인으로 나선 계기 자체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였고 사실 검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출마를 했죠. 그 전부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어 오는 거, 그 기조가 유지되어 가는 거지 뭐 새로운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 윤찬 변호사,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도 지금 상태라면 금고 이상형은 아닌 걸로 보세요? 저는 이 사실 기소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이것까지 기소를 하느냐. 왜냐하면 그 변호사 업계의 이 인턴 그 관련된 관행상 좀 저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기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기소 이후에 이제 무죄를 받거나 또 뭐 그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고 재판이 성실임에서 본인이 그 사적인 활동과 관련된 기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대응하는 거 보면 검찰 개혁 이런 식으로 공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저 개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그게 연결시켜지게 되면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을 끌어들인다.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본인의 권한을 사적인 본인 그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언행을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두 당선자 봤는데 사실은 여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당선자들 그리고 한쪽에 또 검찰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 모습이나 분위기가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